자, 여러분들 이제 손실보상할 차례입니다. 손실보상 편이 손해배상 편보다 시험 문제는 확실히 조금 나와요. 출제수가 적은데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손실보상 편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국가배상은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서 그렇고요.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손해배상보다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 툭툭 치고 갑시다. 먼저 손실보상의 개념이 나오죠. 페이지 886쪽인데요. 개념 보니까 먼저 큰 제목들만 적법한, 두 번째 공권력 행사로, 세 번째 국민의 재산상 침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한 희생으로 발생했습니다. 제목들 충분합니까?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죠. 예컨대 도로를 개설한다고 지금 도로 개설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 개설 사업이 법에 적합한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입니다. 공권력 행사에서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는 거죠. 영업권을 박탈하는 거죠. 공권력 행사해가지고요. 재산적 침해를 일으키는데요. 신체 생명 침해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에는 신체 생명 침해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지만 손실보상 속에는 순수한 재산적 침해만 해당이 되겠고요. 특별한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 왜 내 재산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공공의 필요에 이용하냔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서 이를 금전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가 손실보상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질입니다. 손실보상 정권을 공권으로 볼 것인가 사건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수 학자들은 공권으로 봐요. 공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을 행사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공권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피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피해에 대한 구제도 공적 권리에 의해 청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서 구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사건으로 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 이유는 원인이야 공권력을 행사해서 발생했다 치더라도 돈 달라는 거잖아요.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조정 효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조정 효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사적 권리에 해당되고 사적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의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공적 권리 당사자 소송, 판례는 사적 권리 민사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공적 권리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암기를 하셔야겠죠? 암기해야 됩니다. 페이지 887쪽입니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준용화천 887쪽 중간 판례요. 제일 위에는 민사소송, 판례의 원칙적 태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번에 행정소송, 법령의 별도 규정에 의한 경우 해가지고 1번 준용하천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외지가 뭐죠? 앞에서 우리 제외지 한번 하고 왔는데요. 김씨의 땅, 이씨의 땅, 박씨의 땅, 최씨의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을 내요. 하천 예정지입니다. 하천 예정지 토지를 수용하지요. 땅을 뺐습니다. 그리고 제방은 어디다 줘요? 제방은 이만큼 싼단 말이에요. 이만큼 제방을 싸. 그럼 하천과 제방 사이에 폭이 이렇게 발생할 텐데 여기를 뭐라 부른다? 여기를 제외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손실보상 돈 줘요 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 제외지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보상 청구는 당사자 소송이래요. 공적 권리래요. 이거 외워야 돼요.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 그러니까 간척사업이죠. 간척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자 손실보상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행어업자 손실보상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간척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를 더 이상 못 잡게 되었죠. 그 사람들 손실보상 청구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 세 번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인데 3번은 끄트머리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보상액
증감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여간 이건 중요합니다. 자, 세 개째 맞죠? 3번, 큰 번은 3번. 토지수용법 제48조 1항 자녀지 수용 청구. 자녀지 수용 청구. 자녀지가 뭐죠? 여기가 김씨의 땅인데 이만큼 토지를 수용당합니다. 토지를 수용당하면 나머지 땅은 뭐라고 그래요? 수용되고 남은 땅, 자녀지 이렇게 부르죠? 예. 자녀지도 수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도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바로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 지금 이런 말이죠. 넘어가서 종래 민사소송으로 봤는데 지금은 행정소송으로 판례를 변경한 경우도 있군요. 하천법 부칙 제2조 1항 및 법률 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의한 특별조치법 여기까지가 법 이름이에요. 참 법 이름 길죠. 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손실은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법 이름은 너무 길어요. 그냥 하천법상의 손실보상 청구는 뭐다? 이제 당사자 소송이다.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 누구? 세입자.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거기 전세 살고 있는 사람, 거기서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이사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청구는 뭐다? 역시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즉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죠. 그런데 판례 추가입니다. 하나, 최근 하나 더 남았어요. 농업 손실보상. 농업 손실보상. 이거 그 밑에다가 6번 해가지고 하나 더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당사자 소송이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케이입니까? 꼭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 근거입니다. 지금 우리 뭐뭐 봤어요? 손실보상의 개념. 두 번째,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 3번, 근거. 손실보상은 왜 해주느냐라는 거죠. 근거가 있느냐. 자, 이론적 근거로서 기득권설, 의내설, 공용징수설 등이 있지만 통설은 특별희생설이다. 나머지 약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특별희생설이다 라고 잡아버려. 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희생설이다 라고 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별희생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실적법적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실적법적 근거가 일반법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법 없지요. 일반법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뭐가 중요하느냐? 헌법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헌법 23조 3항이 일반법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자, 23조 3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법 23조 3항 규정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헌법 23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공필요 공용이라고 해버립니다. 공공필요, 공용,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침해라고 해버려요. 공용, 수용, 헌법 23조에 재산권의 수용, 공용, 수용 뺏는 겁니다. 공용, 사용, 공공의 필요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 건 아니고요. 좀 쓰는 겁니다. 야, 너희 집 그 땅 좀 잠깐 쓰자. 아우, 도로가 유실됐어.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너희 땅을 얼른 임시 도로로 좀 사용 좀 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되돌려 줄게. 사용료 얼마 준다라고 사용료 주고 도로를 사용하는 거죠. 땅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용, 제한
지금 헌법 23조 3항에 침해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졌는데, 공용 수용 뺏는 거, 공용 사용은 쓰는 거, 공용 제한은 뭐냐? 그린벨트. 야, 그린벨트 설정한다. 땅 그대로 놔둬. 공공의 필요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게 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못하게 제한하는 거야. 혹은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그대로 놔둬라 하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일컬어 공용 침해라 불러요. 공공의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서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용 침해와 보상 규정은 법률로 하라. 근데 법률로 어떻게 보상하라? 정당한 보상일 것. 라고 지금 헌법 23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 23조 3항을 정리해보면 그렇죠. 침해 규정은 공용 수용, 공용 사용, 공용 제한, 침해 규정은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보상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상 규정도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해서. 물론 정당한 보상. 자, 침해 규정, 뺏어라 라는 말을 법률로 하는 것이고, 보상해라 라는 말을 역시 법률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적 조항이다라고 봅니다. 불가분 조항이다. 불가하다, 분, 나누는 것이 안 된다.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침해하라 라는 말과 보상하라 라는 말은 하나의 법에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침해하라, 물어줘. 침해하라, 물어줘가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 일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죠. 침해 규정은 있는데 뺏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보상해라 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뭐라고 하느냐? 보상 규정이 결여된 침해 규정.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 규정이 있죠? 그럼 이거에서 국민이 침해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 규정에 따라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 첫 번째, 방침 규정설이 있어요. 두 번째, 위헌 무효설이 있어요. 세 번째, 직접 효력설이 있어요. 네 번째, 유추 적용설 내지는 간접 효력설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학설이 있는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별표 빵 때리셔야 됩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 보상하란 말이 없는 침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침 규정설은 헌법 23조 3항을 저 규정,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라 라는 저 규정을 입법 방침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법자를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즉 국회가 꼭 저걸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입법 방침에 불과하니까 입법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이 학설에 의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기를 국민의 권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국민의 권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위헌무효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에 의하면 헌법 23조 3항은요,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있대요. 따라서 입법자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헌법 23조 3항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근데 안 따랐어요. 보상규칙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입법자는 뭘 저질러버린 거예요? 위헌을 저질러버렸죠. 보상규칙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국민은 위헌인 법의 침해 규정에 따라 침해를 당해버렸습니다. 보상규정이 없는 위헌인 침해 규정에 따라 침해를 당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국민은 뭘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위헌무효설입니다. 오케이입니까?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다. 23조 3항에 따라야 된다. 국민은, 아니, 입법자는 국회는. 근데 안 따랐어. 침해 규정만 만들었어. 보상을 한 말은 안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야. 그러면 국민은 위헌인 침해를 당했으니까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비판받기를. 손배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뭘 입증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고의과실 입증이 쉽냐?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직접 효력설이 있습니다. 헌법 23조 3항은 국민을 직접 구속한대요.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있대요.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은 별도로 보상 규정이 법에 없더라도, 법률에 없더라도 뭐가 있으니까? 헌법 23조 3항이 있으니까 헌법을 직접 근거로 삼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헌법을 직접 근거 삼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비판받기를 이 학설은 법률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헌법 23조 3항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돈 줘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헌법을 근거로 삼아라? 헌법에는 보상은 뭘로 하라고 돼 있어요? 보상은 법률로 하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보상은 법률로 하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직접 근거 삼을 수가 없어요. 헌법엔 법률로 보상하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관계가 형성되고 맙니다. 그죠? 네 번째, 유추적용설이 있습니다. 유추적용설은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된대요. 유추적용을 통해서라도 보상이 필요한데 이런 입장인데요. 직접적 근거가 있느냐? 보상을 해야 될 직접적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헌법 23조 1항에서 직접적 근거를 찾고 있어요. 헌법 23조 1항은 말이에요. 재산권 보장 규정입니다. 보상이 아니야.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 11조입니다. 헌법 11조는 안 쓸 거야. 왜? 우리 잘 알고 있죠? 헌법 11조 뭘 적어놨어요? 평등권을 적어놨죠? 평등권을 적어놨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직접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하도록 23조 1항에 돼 있으니까 국민의 재산은 보장돼야 돼요. 또한 평등권, 모든 국민은 평등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재산 뺏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필요에 쓰고 있단 말이야.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시일반 돈 걷어서 이 사람 돈 물어줘야 돼요. 그것이 평등하단 말이에요. 직접적 근거가 여기 있고 간접적 근거가 있는데 헌법 23조 3항
저거죠, 저거. 바로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침해하고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지금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보상 규정들이에요. 다른 법들은 어떻습니까? 보상 규정들을 다 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유추 적용해서라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건 독일의 관습법의 토대를 둔, 독일의 관습법 희생보상 청구권을 토대로 둔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걸 안 했지만 뒤에 가서 수용유사적 침해를 할 겁니다. 아시게 될 텐데 똑같은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판이 뭐냐? 비판이 바로 그거예요. 독일의 관습법을 우리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관습법을 우리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가지 학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학설 중 현재 우리의 행정법학계의 다설은 이쪽이에요. 헌법학의 다설은 이쪽이에요. 그럼 판례는 어느 쪽을 취하고 있는가? 판례는요, 방침 규정서를 제외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 유추 적용서를 많이 취하고 있고 숫자상으로 보면 위헌 무효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여러 학설을 취하고 있다. 방침 규정서 제외하고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헌법 23조 3항 헌법적 근거가 되겠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넘겨보면 이제 법률적 근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반법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일반법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손실보상 규정의 흠결 시 권리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방침 규정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 규정은 입법 방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이다. 오케이. 이번에 직접 효력서에 의하면 재산권 침해를 당한 국민은 헌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헌법에 의해. 3번에 위헌무효설은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는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대법원의 일관되게 위헌무효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못 봤죠? 손실보상의 개념.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공권이냐 사건이냐. 그 다음에 근거까지 봤어요. 근거. 그래서 이론적 근거, 특별희생설, 헌법적 근거 칠판에 있고 법률적 근거는 일반법이 없다까지 봤죠. 자, 이제 4번 손실보상의 성립 요건입니다. 칠판 한번 샥 지우고 성립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갑니다. 자, 이제 손실보상의 성립 요건들 합니다. 첫 번째 공공의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의 필요가 아니면 여러분들 국민의 재산권을 사용,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공공의 필요인지 여부는 여러분들 뭘 해야겠어요? 이익 형량을 꼭 해야 됩니다. 이익 형량을 통해서 잃게 될 국민들의 사적인 이익, 사익과 얻게 될 공익을 형량을 해봐야 되겠죠. 이익 형량해야 되고요. 공공의 필요는 여러분들 외국인을 위해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재산권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체나 생명 침해 같은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 생명 들어가지 않고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다 들어갑니까? 당근이죠. 따라서 소유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소유권 말고요. 뭐 아까 이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사비도 들어가고요. 영업이익 다 들어갑니다. 근로자의 임금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 근로자의 임금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땅을 뺏기다 보니까 뭐 공장이 문을 닫는다라거나 이사를 가야 된다라거나 혹은 뭐 영업집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 임금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적 가치가 다 들어가는데 다만 여러분들 학술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새 도래지 사건인데 철새 도래지로서의 그러한 가치들이 학술적 가치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고 자연적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로 그쳐버린다면은 이건 경제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으면 순수한 학술적 가치에 그친다면은 될 수가 없어요. 철새 도래지, 철새가 도래한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뺏어요. 땅값을 물어줬더니 철새 도래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으니 돈 물어달래. 근데 이건 학술적 가치에 그치는 거지. 경제적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안 물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기대이익 들어갈까요? 기대이익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 현실의 가치가 우리 집 땅값이 근데 평당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LG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대요. 우리 집 땅값 오르겠죠. 그러나 들어선 다 설 계획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의 가치만 경제적 가치로서 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권을 어떻게 침해해야 되느냐면은 공권력을 행사해서 침해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협의 매수, 임의 매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협의 매수, 공권력 행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침해의 직접성이란 침해의 의도성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돼서 수용적 침해랑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수용유사적 아니 수용적 침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구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법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이 뺏기는 경우도 있고 법의 규정이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행정처분으로 침탈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침해가 어떻게 발생해야 되느냐? 적법하게 침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침해가 적법하다는 얘기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침해 규정이 어디에 있었어? 법률에 있어서 그에 따라 나는 침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법이죠. 침해라는 말이 있어서 난 침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침해 적법성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특별한 희생이에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상 요건이 어떻게 돼요? 공공의 필요에 관한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특별한 희생을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특별한 희생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헌법 23조 1항은 헌법 23조 1항은 아까 말했죠. 23조 1항 뭐 적혔다고 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3조 2항은 뭐가 되어 있느냐?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공공 원칙에 입각해서 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 원칙에 입각해서 행사하라. 따라서 여러분들 공공성에 어긋나는 재산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공권에 어긋나는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각종 재산권을 행사할 때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야, 이거 재산권 행사하면 공공성을 어기겠는데, 아, 이렇게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행사할 수 없어. 많은 제약이 있어. 울타리가 있어. 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재산권 자체엔 각종 사회적으로 뭐가 있어? 제약을 받아. 사회적 제약. 재산권엔
공공성에 입각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조 3항은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을 법률로 두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하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특별한 희생일 때는 보상을 하고 그냥 사회적 제약일 때는 23조 2항에 뭐라고 됐어? 보상하라는 말 없지. 보상규정 두고 들어간 말 없어요? 사회적 제약일 때는 보상이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을 법률로 두고 특별한 희생일 때는 이건 보상 규정 필요 없어. 그냥 공공성에 입각해야 돼. 각종 제약일 뿐이야.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재산권 행사다 보니까 발생하는 각종 제약이고 어디서부터가 보상 규정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희생이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23조 2항과 23조 3항 간의 경계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학설이 분분합니다. 학설이 분분한데, 자, 저 좀 보실까요? 이 부분 중요해. 특별한 희생 부분 잘 잡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학설은 별게 없어요. 학설은 일단 사회적 제약, 공공성에 입각한 재산권 행사죠. 과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있느냐, 무엇이 사회적 제약이고 무엇이 특별한 희생이냐에 대해서 형식적 표준설이 있어요. 형식적 표준설을 인수설이라고 불러요. 인수설. 이 학설에 의하면 한 개도 중요하지 않은데 재산권의 침해가 말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사회적 제약에 머무른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한해서만 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대요. 이렇듯 이 학설은 사회적 제약인지 특별한 희생인지를 무엇에 따라 지금 구분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람 숫자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의 침해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사람 숫자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설을 내용과 상관없이 사람 숫자에 의해서 해서 형식적 표준설인데 이 학설은 말도 안 되죠. 왜냐? 여러분들 몇몇 사람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경미한 침해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설에 의하면 경미하고 미약한 침해라도 몇몇 사람에 국한된 침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됩니다. 보상이 필요하죠. 근데 엄청난 침해를 범국민적으로 당했습니다. 엄청난 침해야. 이 사람들에 의하면 특별한 희생이 아닙니다. 사회적 제약에 불과한 것이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 실질설이 있어요. 실질설은 내용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의 침해인지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역시 이제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이 좀 상당히 있는데요. 첫 번째, 사적 효용설이 있어요. 개인적인 만족까지 침해하면은 그것은 특별한 희생이고, 개인적인 만족까지 침해하지 않으면 그건 사회적 제약이다. 개인적인 만족. 이거 이처럼 주관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보호가치설.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면 사회적 제약이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면 특별한 희생이에요. 보호가치 역시도 주관적입니다. 세 번째, 수인 한도설. 참을만 하면 사회적 제약, 참을 수 없으면 특별한 희생. 역시 그것도 극히 주관적이죠. 상황 구속성설, 사회적 구속성설 등등등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 위배설이 있는데, 목적 위배설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21조, 도시계획법 21조가 여러분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근거로 바로 목적 위배설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린벨트 도시계획법 21조 그린벨트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은. 근데 헌법재판소는 보상 규정 없는 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동네야. 동네입니다. 집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공터,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공터, 뭔가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여기는 논이 이렇게 있어요. 논이. 여기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가 설치돼요. 땅값이 당장 떨어져 버려. 집가 하락. 땅값 하락하죠. 집, 논들 이거 보상 규정 없어요. 집도 보상 규정 없어요. 논도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합헌이래요. 왜 합헌이냐? 보상 규정 없더라도 땅값 떨어지지만 집, 논, 종래 목적대로 기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봐요. 기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보상 규정 없어도 괜찮대요. 그럼 여러분들 기존 목적대로 이용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침해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겁니다. 기존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면 침해가 있더라도 사회적 제약이라는 겁니다. 보상 규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논이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왜? 주변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수, 폐수가 막 유입돼. 오폐수가 유입돼.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물론 보상 규정이 없죠. 가장 큰 문제는 나대지였습니다. 나대지는 공터잖아. 뭔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기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면 침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보상 규정이 없다면 이건 헌법에 안 맞기 때문에 위헌이래죠. 위헌입니다. 헌법 불합치는. 그러니까 빨리 입법자들 법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기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침해라면은. 보상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헌법 불합치니까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헌 결정은 그 순간 없애버린 것이고요. 헌법 불합치는 뭐야? 빨리 입법자들이요 법 만들어라 이런 말이지. 법 만들어라. 그래서 입법자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헌법재판소가 목적 위배설에 입각해서 특별희생 여부를 이렇게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응? 목적 위배설 알아야겠죠. 알아야겠죠? 일단 우리 다수설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다수설은 종합절충설이에요. 종합절충설. 다 보겠다는 거예요. 절충설이 다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학설이죠.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까지 살펴봤죠. 근데, 이에 대해 학설이 경계이론이라는 것과 분리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경계이론, 분리이론.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계이론.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침해의 강도, 혹은 침해의 본질, 이걸 건들면 특별한 희생이야. 이것까지 건들면 특별한 희생이야. 이것까지 건들지 않으면 이건 사회적 제약이고, 뭐 이런 본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침해의 강도나 본질에 따라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이 좌우가 되는 것이지, 제도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 침해의 강도나 본질에 따라 이 경계가 바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좌우점이라는 거지. 본질, 경계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보상 규정이 있건 없건, 보상 규정 없어도 이 선만 넘어서면 뭐야? 특별한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기론이에요.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 침해 규정에 의한 침해가 이 선 안에 있으면은, 넘어서지 않았다면은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을 넘어섰다면은, 경과했다면은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봐. 경계이론은 침해하고 보상하는 거야. 침해하고 물어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침해하라, 보상하라. 침해하라, 가치를 보상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경계 이론은 독일의 전통 학설들이고요. 저 학설들 아까 수인 한도설, 사적 용설 경계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의 법원의 태도고요. 독일의 법원이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서면은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유추 적용 등을 통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법원도 역시 이쪽 태도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법원은 어땠습니까? 방침 규정서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방침 규정서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추 적용설도 유현 무효설도 직접 효력성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해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법원도 경계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 분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 이론은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은 제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봐요. 아까 이쪽은 제도적 차이가 아니라 경계가 있다고 봤죠. 이쪽은 제도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제약이란 제도가 있고 특별한 희생은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 차이라는 거죠.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입법자들에 의해서 이건 사회적 제약이란 제도고 이건 특별한 희생이란 제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이 말이죠.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은 침해하고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은 제도화되어 사회적 제약이란 제도가 되는 것이고 보상 규정을 만들었다면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보상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학설에 의하면 보상 규정이 없으면 사회적 제약이란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보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거야.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침해가 좀 세, 좀 지나쳐. 근데 보상 규정 없어. 그래도 보상 못해? 예, 보상 안 한대요. 보상 안 한다. 침해를 취소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면 되는 거지. 보상은 못해.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쪽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침해하고 보상하라 있다면 이쪽은 이걸
침해를 안 당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속하라, 방어하라. 방어하라. 뺏기지 마라. 보상규정 없으니까 보상 너 못 받아. 그러니까 뺏기지 마. 방어하라. 너의 재산을 존속하라. 침해하라, 보상하라. 이쪽은 방어하라, 존속하라. 보상 못 해줘. 이런 말이고요. 안 그러면 입법자들이 제도를 만들어 주던가, 이거. 입법자가 해결하거나, 일이 안 된다는 게 분리이론입니다. 오케이입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해당되는 학설이 일단 독일의 헌법재판소예요.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자갈, 채취의 사건이라는 사건에서 야, 이거 보상 규정 없잖아. 보상 규정 없으니까 보상 못 해줘. 어이, 침해 취소해서 구제받도록 해.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이쪽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시계획법 21조 사건에서 뭐라고 했어?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잖아. 헌법 불합치 결정 뭐라고 했어?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었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 헌재, 독일 헌재, 우리 법원, 독일 법원, 우리 법원, 독일 법원, 경계론, 우리 헌재, 독일 헌재, 분리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입니까? 경계론, 분리이론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손실보상의 성립 요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896쪽이죠. 문제 보니까 행정상 손실보상 틀린 건 물었죠. 1번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해 전보다. 오케이. 특별한 희생. 2번에 공익 사익을 조절한다. 공공의 필요 때문에 국민재산 뺏고요. 돈 주는 겁니다. 공사익 조절이죠. 3번 손실이 특정인 잘못 아니죠. 잘못 아닙니다. 4번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실이 발생해야 되고요. 오케이. 5번에 손실을 발생시킨 행위가 공공의 필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잘못,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중간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끝내야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손실보상의 개념 정리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권의 특별한 침해다 이랬습니다. 공권이냐 사권이냐 다수학자들은 공권으로 봤어요. 당사자성 판례는 사건으로 봤어요. 예외적 판례 있었어요. 의유셔야 됩니다. 의유셔야 됩니다. 재외지, 그 다음에 간척사업에 따른 관행어업,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자녀지 수용 청구, 그 다음에 하천법상의 손실보상 청구,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비, 그 다음에 농업손실보상 최근 그것까지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에서 여러분들 특별한 희생이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헌법적 근거에서 23조 사망 잘 잡고 있어라 라고 했고 법률적 근거는 없었어요. 23조 사망 규정이 어떻게 됐었어요? 침해 규정과 공용침해,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 공용침해와 보상 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법률은 정당한 보상일 것. 만약 침해 규정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 어떡하라? 학술 4가지가 있었어. 방침 규정, 입법 방침은 불가하다, 입법자 구속하지 못한다, 보상 못 받아. 그게 비판이지. 그 다음에 위헌무효설. 야, 헌법 23조 사망은 입법자를 직접 구속해.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기 때문에 입법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 위헌이고 따라서 손배를 청구하면 됩니다. 손배 청구. 그 비판은 그것이 비판이죠. 어떻게 공무원의 고의가실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가 직접 효력설이었습니다. 헌법 23조 사망은 직접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직접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손실보상 가면 된다. 비판, 헌법은 보상은 법률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고요. 비판. 네 번째가 유추적 용설. 유추적 용설. 23조 1항과 11조가 직접적 근거가 있고 23조 3항과 다른 보상 규정의 법률들을 유추해서 어떻게든 모르지라. 독일의 관습법을 토대로 한 수용 유사집행이랑 똑같은데 독일의 관습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에 봉착되고 만다 이랬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는 방침 규정을 빼고요. 일관성이 없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성립 요건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할 것, 거기서 여러분들 공공의 필요는 형량해야 됩니다. 외국인을 위해서도 사인을 위해서도 공공의 필요란 말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권입니다. 모든 재산적 가치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나 학술적
자연적 이런 것들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대이익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침해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이어야 되고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특별한 희생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학설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형식 표준설, 실질설 중요한 게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목적 위배설에 입각해서 있다라는 거, 기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헌법 불합치기 때문에 입법자한테 해결을 촉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계론 분리론이죠. 선만 넘어서면은 제도가 아니라 경계가 있으니 선만 넘어서면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이 필요하다. 침해하고 보상하면 되는 거죠. 우리 법원, 독일 법원. 수용유사 침해. 무슨 소리냐? 분리되어 있다. 보상 규정을 입법자들이 만들어서 특별한 희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보상 규정 없으면 보상 못하니 침해를 취소함으로써 구제받아라. 침해 당하지 마라. 방어하라. 존속하라. 독일 헌재, 우리 헌재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실보상 딱 중간에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손실보상의 내용, 기준,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보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그 흠결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손실보상의 기준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